자, 한글화 마스터입니다. 망량 전기 마다라2 연재방송 28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궁의 지하미궁 2층입니다. 아이템. 엔딩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좀 나름 기대를 하긴 했거든요. 명작이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빗나갔다. 이거 숨겨진 명작입니다, 꼭 해보세요 하고 추천받아가지고 한건데, 여기까지 하면서 느낀 건 명작인가 싶은 마음이 좀 들고. 레벨업, 레벨업이란다. 황금액 투구 오건노 카부토. 물이라서 못 들어가고. 아무래도 점수를 높게 주긴 어려울 것 같다. 이 게임의 점수를 매긴다면 한 7점? 7점 정도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숨겨진 평작. 오! 표현 굿. 후요 레벨업. 숨겨진 평작. 맞다. 수작도 아닌 것 같아. 그냥 평작. 제가 느끼는 거는 롤플레잉에서 진짜 전투가 진짜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야 전투 횟수를 좀 작게 가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좀 그런 쪽으로 재미를 할 수 있는데. 배를 얻었습니다. 모자죠, 모자. 빗나갔고. 또 걸었어? 빗나갔다. 막 스토리상 뭔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 자체가 좀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평작. 그냥 롤플레잉이니까. 저는 롤플레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 게임 자체가 뭐 이렇게 명작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예, 슈퍼 패미컴으로도 영웅전설이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 이거. 차라리 영웅전설이 더 재밌지 않을까. 제가 브레스 오브 파이어 1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명작이다 뭐라고 해서 플레이했는데 인카운트 악몽에 시달리는. 솔직히 브레스 오브 파이어는 수작 정도? 이 게임보다는 브레스 오브 파이어 1을 더 높게 쳐주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브레스 오브 파이어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것저것 많았어요. 근데 되게 신박했고 기억에 남는 게, 초반에 주인공으로 들어오는 캐릭터 중에 늑대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사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맵상에 가끔씩 동물들이 왔다 갔다 거려요. 키리에링? 시로노 소마.
왠지 위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 캐릭터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액션도 존재하고, 그리고 뭐 낚시 시스템은 뭐 브레스 오브 파이어 1의 낚시는 뭐 그렇게 막 신박하진 않았지만 낚시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약간 다 종족이 다르잖아요. 주인공은 사람 모습이지만 일단 용족이고, 그리고 어이구, 했구나, 제대로 했구나. 그리고 공동체 시스템이라든가 퓨전은 브레스 오브 파이어 2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에는 안 나왔을 텐데. 암튼 그리고 어쨌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 브레스 오브 파이어는 근데 1보다는 2가 좀 더 재밌긴 했죠, 사실. 1이랑 2 저는 다 수작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2가 그래도 1보다는 2가 좀 더 재밌었고, 1에 퓨전이 있었어요? 오래돼서 까먹었나 보다. 기억이 안 나네요, 1의 퓨전은. 그리고 수인들이 나오잖아요, 수인들.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용, 새, 늑대, 개구리, 원숭이 뭐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저는 사람들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신박하긴 하더라고요. 기억에 남긴 하죠. 말씀하신 대로 2는 타격감도 좋고, 카게오 레벨업 여기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왼쪽은 막혔고, 스토리도 막 재밌는 건 아닌데 이것보단 나아. 그러니까 이 게임은 너무 뻔하잖아요. 보면은 너무 뻔해. 그러니까 내용이 별게 없잖아요. 한마 레벨업. 주인공이 알고 보니 사명을 가진, 너는 미로쿠 황제를, 도르바의 갑옷, 하이로노 소마. 게임하다 실제로 맞으면 진짜 아프겠다라고 생각한 게임은 처음. 그게 브레스 오브 파이어를 만든 게임이, 만든 회사가 캡콤이잖아요. 캡콤이 원래 스트리트 파이터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션을 잘 만든 거죠. 그만큼 모션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타격감이 좋은 것도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다라 레벨업.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브레스 오브 파이어는 수작 정도, 한 그래도 80점? 80점 초반? 그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한 70점 초반? 60점대까지 주기는 좀 그렇다. 근데 스토리가 너무 뻔해. 그러니까 아까 스토리 얘기하다 말았는데, 주인공이 사명을 갖고 있는, 너는 원래 그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세계에서 와가지고 여자친구는 아니지, 여사친 납치당하고 구하려고 했더니 최종 보스 쓰러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동료들 모아가지고 최종 보스 쓰러뜨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너무 뻔해요, 사실. 뭐 이렇다 할 극적인 연출도 없고. 예를 들자면 브레스 오브 파이어 2는 극적인 연출이 기억에 남는 게, 그 주인공 여동생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처음에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나오는데 처음에 초반부 진행부터가 엄청 임팩트가 셌거든요 사실. 근데 전투 시스템이 이 게임은 전투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요? 전투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좀 재미가 없다. 전투 자체가 재미가 없다. 익숙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평타가 최고기 때문에 효율상 평타를 하게 만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우리 애들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마법을 쓰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MP는 존나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효율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마법이 평타에 비해서 데미지가 막 엄청 센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엄청 센 거 쓰려면 몇 번 못 써.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볼프캉님 어서오세요. 좋아, 스리아의 갑옷 드디어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한마의 최강 갑옷입니다. 스리아의 갑옷. 어디 갔니? 갑옷이 이 밑에 있나? 스리아의 갑옷 19,000에서 28,000 29,000, 28,000, 29,000, 26,000, 31,000, 27,000. 얘가 방어력이 제일 딸리긴 한다. 회복의 옷. 얘는 방어력을 좀 지혜의 지팡이, 민첩의 반지, 회복, HP 회복. 차라리 얘는 방어력이 딸리니까 회복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만 해주고 갑시다. 암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게임은 전투가 재미가 없다. 그리고 브레스 오브 파이어는 그래도 이 게임보다 낫다. 저는 이 게임을 추천해주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카제노 후인, 바람의 봉인이네요. 이제 야샤의 검, 라티의 갑옷, 야마가미의 방울, 드레스 이렇게 나오네요. 남은 아이템이. 아무튼 그렇고 후요 레벨업. 브레스 오브 파이어 같은 경우는 3, 4는 훨씬 더 솔직히 명작 반열에까지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 4는 개인적으로 사부 시스템이 좀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안 맞았는데 사부 시스템 빼면 사실 다 좋았어요. 낚시도 재밌었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브레스 오브 파이어 2의 그 여동생 부분이 저는 너무 임팩트가 셌습니다. 초반부에도 임팩트가 셌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초반에 뭔가 떡밥을 던져주고 그걸 나중에 풀어주니까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 게임에는 뭐 딱히 그런 거는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서. 그러니까 브레스 오브 파이어 2가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인공이 분명히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 보고 안녕 하면서 막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주인공 아버진가 뭔가 주인공 가족 할아버지가
아, 네 여동생 어디 갔다, 여동생 좀 찾아와 라고 해서 여동생 찾으러 갔더니 여동생이 뭐 용, 쓰러져 있는 용 앞에서 있고 그 몬스터가 나와가지고 주인공이 몬스터랑 싸우는데 쳐맞다가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구해주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주인공 여동생한테 유아인데, 유아야 너 여기 왜 왔니? 여기 오면 엄마 꿈을 꾸는걸 하면서, 그니까 애가 얼마나 그게 찡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여기서는 엄마 꿈을 꾸는걸, 그니까 그 어린애가 그 막 위험한 산속인데 엄마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다는 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아이를 나중에 제외했을 때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게 잿빛 소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떡밥도 빌드업도 되게 잘했어.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공이 어른이 됩니다. 얼마 후에 주인공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막 모험가로 막 사람들 만나고 사건에 휘말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파란머리 여자애를 만나요. 그래서 처음엔 근데 주인공 근처를 어슬렁거려. 그래서 얘 뭐야 했는데 대화는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 가니까 그 여자애가 잡혔나? 뭐 아무튼 여자애랑 뭐 극적인 위기의 상황에 주인공이랑 만나는데, 그 여자애가 주인공한테 오빠 이러는데, 와 네가 유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와 그니까 막 소름이 돋으면서 야 네가 유아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무튼 그때 아주 소름이 돋았던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마 야차의 검 빠진 게 뭐지? 라티의 갑옷, 야마가미의 방울, 드레스, 요거를 아직 못 얻었기 때문에 아이템 얻은 걸 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고전 게임 관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고전 게임, 굳이 고전 게임이 아니라도 게임 관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하다가 한번 주제로 생각했던 것 중에 그 내가 뭐 어디 갔어 이거. 일단 이것부터 침묵이네. 침묵이 어디지? 이거네? 짜이로는 뭐지? 침묵이 사라졌다. 나를 울렸던 게임 속 명장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에 그 도쿄 제너두 엔딩 장면에 이게 스포가 되니까 엔딩이 되게 슬펐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슬픈 해피엔딩인데 그 해피엔딩이 되게 눈물나는 해피엔딩이어서 되게 그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고, 기억나는 건 그거고, 그리고 옛날에 그 섬괴 3인가? 4인가? 포겠다. 섬괴 4에서 주인공 린이 갇혀가지고 그 고양이랑 그 린의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린 구출하겠다고 막 왔을 때, 라티의 갑옷 그것도 되게 그 린이 각성하는 부분, 그 부분도 되게 막 보면서 눈물 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 중에 그게 있었는데, 그 세턴으로 나온 그란디아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워낙 유명한 게임이니까. 그란디아 1탄에 보면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주인공이 난 모험을 할 거야, 나는 모험을 하러 갈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 난 모험자가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부모님이랑도 난 모험자가 될 거예요. 뭔 개소리야 뭐 이러면서 하다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여행을 살던 마을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한마 후요 레벨업 여행을 떠나는데 엄마 몰래 떠난단 말이에요. 엄마 몰래. 엄마가 가지마! 어디 가라 그래! 가지마! 막 혼내고 막 때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그냥 가. 저스틴이 그 스라는 여자애랑 둘이서 몰래 떠난단 말이야. 그래서 몰래 떠나서 배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배 타기 전에 짐을 살펴보는데 뭔가 종이 쪽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갑자기 아들아, 카게오 레벨업, 너는 네 아빠를 닮았으니까 내 말을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걸 안다. 그렇게 내용이 써있는데,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고 뭐 그런 내용이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암튼 마다라 레벨업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작의 기준은 그렇게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있어야 명작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이 게임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아직 엔딩이 좀 남았으니까 뭐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럴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임팩트가 있는 무언가가 없었다. 나에게 그런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주기 어렵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돈을 겁나 주는데 쓸 데는 없고,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아마 야마가미의 방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벨로 가다가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다지 큰 막힘 없이 쭉쭉 진행이 됐네요. 야마가미의 방울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 근데 거의 던전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드레스만 얻으면 아이템이 끝나기 때문에 던전도 지금 거의 끝났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제대로 못했는데, 한마도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한 대 맞았을 때 막 100씩 데미지 뜨고 그랬는데 방금 3 데미지 떴으니까. 얘 체력이 2900까지 올라가네.
뭔가 다르게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정도 성공했음. 그런데 정작 재미를 살리지 못한 게임인 듯. 그쵸? 근데 이때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신박한 시도를 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런 시도, 도전 중 하나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로 가야 되네요. 마지막 그 드레스는 다음 층에 있지 않을까. (2층) 여기가 1층이네요 어이구. 리메이크 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리메이크를 하기엔 코나미 게임이라 그리고 뭔가 저작권도 있을 것 같아서 원딜의 위대함. 오니 시리즈요? 오니 시리즈 오래 걸리나요? 플레이 타임은 어떤가요? 오니 시리즈. 아이템 저기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오니 시리즈가 리스트에는 없네. 오니도 시리즈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슈페로도 있고. 아, 여기가 목적지네. 오니 시리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약해. 요즘도 헌책방이 있나요? 아무렴요 있습니다. 한마 레벨업. 일단 저희 동네에도 헌책방이 있고요. 저번에 옛날에 한번 동묘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헌책방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찾아보면 숨어 있어서 그렇지. 드레스. 좋아, 이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1층이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던전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던전 꽤 길었다. 거의 30분을 이 던전을 돌고 있네.
포효 레벨업. 저 요즘에 좀 다양한 게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RPG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RPG만 하니까 질리고 물리는 느낌이 좀 있어서 확실히 다양한 게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액션 게임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RPG를 하면은 또 RPG가 재밌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RPG를 안 하면 RPG를 하고 싶어지고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전장의 발큐리아 4요? 왜 하필이면 4예요? 1, 2, 3는 어쩌고. 전장의 발큐리아 같은 경우는 4가 플스4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 2, 3가 아마 PSP랑 PC로 나왔나? 기종이 이것저것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1, 2, 3 안 해도 된다고요? 왜요? 왜? 아,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서? 저는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도 그냥 시리즈 작품은 일단 1탄부터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무조건 1탄부터 갑니다. 저는 웬만하면.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 게임은 2탄부터 하고 있긴 한데 이건 추천을 받아서 그런 거고 1탄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전장의 발큐리아 정도의 시리즈라면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4탄까지 나왔잖아요. 그 정도 되는 시리즈라면 1탄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로 나왔네? 어디로? 아, 여기 고치가 있네, 여기. 누구냐? 나의 깊은 잠을 일부러 깨우러 온 자는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완전한 신체가 된다. 그것을 깨우는 녀석은 누구냐?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겠다. 젠장. 원과 4가 시대 상황이 같아요. 같은 전장, 다른 영역에서의 전투. 원이 후방이라면 4가 전방 시리즈의 마지막. 전장의 발큐리가 할까요? 다키니 천재. 과연 지금까지의 보스와는 다른 강적. 우선 쿠사나기의 검을 사용하고 뒤는 온테키 후바크로 마비도 노려봅시다. 전원이 일격을 버틸 정도의 내구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이템 쿠사나기의 검. 좋아. 이제 한 번밖에 못 쓰는구나. 얘밖에 못 쓰네? 우와, 진짜 강적이긴 하다.
어디 봅시다. 회복 아이템 쓸 게 없는데? 하즈레타 빗나갔네. 야, 마법 왜 안 쓰냐? 자, 이렇게 되면 아이템을 씁시다. 또 빗나갔네? 마비. 옐 때리려고 하는데? 젠장. 중상. 천. 살려. 일단 개시. 오! 다행이다. 잡았다. 와, 씨. 못 이기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당했다. 어째서냐? 어째서 너는 내가 힘을 되찾기 전에 나타난 것이냐? 이 무념, 이제 곧 갚아주겠다. 죽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한마, 너도 길동무로 삼아주마. 하늘이여 무너져라. 땅이여 갈라져라. 뭐야. 어라? 나 확실히 다키니 천재와 어느 틈엔가 원래 세계로 돌아와 있어. 이상한데? 그건 꿈이었던 건가? 아시발 꿈? 엄마, 뭘 우물쩡거리고 있는 거야? 얼른 학교에 가지 않으면 또 지각할 거야. 아, 꿈이구나 이거. 스바루. 안녕 한마군. 자, 가자. 그렇구나. 갑자기 오프닝으로 돌아옴. 근데 어디가? 그쪽 학교 아닌데? 어이, 어디로 가는 거야? 학교 농땡이 튀고 학교 땡땡이 치고 이런 곳까지 와서 도대체 뭘 할 셈이야? 뭐냐니 뻔하잖아. 다키니 천재는 한마군이 쓰러뜨렸지만 미로코 황제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사쿠아의 공주님과 약속했어. 설령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세계에서 미로코 황제의 힘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하지만 너 그건 꿈? 그럴 리 없잖아. 자, 봐. 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어. 야타의 거울, 니사카니의 구슬, 게다가
쿠사나기의 검. 이래도 꿈이라고 말할 거야? 하지만 말이야, 다키니 천재를 쓰러뜨린 것만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해. 뒤는 이 세계, 그 세계의 녀석들이 하면 돼. 강한 녀석들도 꽤나 있었으니까 어째서 내가 미로코 황제 같은 괴물과 또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돼. 설마 잊었다고는 하진 않겠지? 나와 한마구는 열쇠야. 사쿠야 공주님은 유이만 왕국에서 확실히 이런 걸 말했어. 이 세계에는 수많은 마다라의 분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마다라들이 미로코 황제와 싸우기 위하여 합체할 때는 나나 한마군과 같은 열쇠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그 세계로 돌아가겠어. 알았어. 그럼 나도 함께 가도록 하지. 너 혼자서는 위험해 보이니까. 야호. 그럼 서둘러서 신사로 가자. 거기라면 여신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세이브를 좀 하고 싶은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신사의 건물에 안에서 야타의 거울을 사용하라고 알려줬는데 건물 따위는 아무 데도 없잖아. 화재라도 난 걸까? 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야타의 거울이지 않나? 그것만 있다면 나도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내놔라 그 거울을. 그렇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나의 것으로 해주겠다. 너희들은 이 신사를 무덤으로 영원한 잠에 들어라. 바보 녀석. 그렇게 될 것 같아? 하지만 내놈, 이 모우키 녀석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어떻게 나타났냐고. 그건 너 때문이다. 나도 다키니 천재님이 당했을 때 이 세계에 날려온 것이다. 이런 사악한 인간들이 사는 더러운 세계에는 오래 있고 싶지 않다. 남쪽의 스톤 서클로 간다면 아직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와, 한방.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와, 나는 이런 세계에서는 죽고 싶지 않아. 확실히 이 모우키는 남쪽의 스톤서클이라고 말했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 아마도 내가 어렸을 때 놀았던 숲속에 있는 유적이라고 생각해. 커다란 돌이 모여있던 곳이야. 확실히 이 신사에 오는 길 도중에 케모의 길 같은 좁은 길이 있었을 거야. 좋아, 오랜만에 찾아볼까? 어디 한번 봅시다. 아슈라의 검, 스리아의 갑옷, 루리의 투구, 다 있네. 아즈사활. 야, 얘 왜 무기가 없니? 마야의 활, 이거는 그거고. 찰나의 활이 없네. 갑옷은 드레스가 제일 셉니다. 투구는 타라크의 투구가 제일 셉니다. 없네 근데. 아프사라스. 이거
후일담이 아니라 아까 다키니 천재가 죽으면서 현실 세계로 날려온 거예요. 날려온 거. 그래서 세이브를 할 수 있을까? 남쪽 숲에 작은 길이 있어. 아, 이거야? 여긴가 보다. 아, 세이브를 잠깐 한마군.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신님 곳으로 가야지. 와, 굉장한 돌의 모임이 돌이 모여있네. 아마 이 중심에 돌이 있는 곳에 야타의 거울을 사용하면 될 거야.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녹화를 끊도록 합시다.